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정아름이라고 하는데요. 라이프 글램 토크 콘서트 시즌 1은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긁어드리는 솔루션을 드리고 함께 움직이면서 뭔가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취업,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많이들 기대하고 있으실 거예요. 면접과 취업, 자기소개서 작성 끝판왕! 제가 이분 만나서 매력에 푹 빠졌어요. 오늘 함께 빠져보겠습니다. 조민혁 강사님 모셔볼게요. 반갑습니다. 조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무거운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뭐 힐링 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니네 괜찮아. 야, 괜찮아. 야, 지방대 괜찮아. 안 괜찮아요? 지방대 안 돼요. 취업이 안 되고요. 나이가 야 27 괜찮아? 결혼해야 돼. 27이면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되게 웃잖아요. 웃지 못해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마음 되게 무거울 건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식의 문제는 아니에요. 취업이라는 게 절대 지식의 문제는 아니고요.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고개는 끄덕이는데 와닿지가 않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그 메일이나 쪽지를 이렇게 받아요. 그럼 내용이 세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른 진로 선택을 했다. 뭐 의전, 법학 전문대, 임용고시, 엄마가 시켰다. CPA, 변리사, 계리사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런데 취업을 나 같은 사람도 돼요? 하고 이제 물어봐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 어느 회사 어느 업계에 취업을 할지는 알겠다. 근데 과연 이걸로 계속 해야 되냐? 이쪽 분야로. 최종에서 떨어졌다. 1차 면접이 떨어졌다. 은행인데 세일즈를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조민혁 존경해요. 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저한테 보내시는데 사실 전 세 번째 분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극소수죠. 제가 그럼 회신을 드립니다. 취업이 안 된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요약해 보면 뭐죠? 저한테 어떻게 취업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취업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취업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직자라는 전제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라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를 앞에다가 하라고 하죠. 진짜로? 그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앞에다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볼게. 삼성전자의 면접장에 갔어요. 그럼 이제 시키잖아. 야, 자기소개 해봐. 설레야 돼, 겁나야 돼? 자기소개 시키면 설레야 되죠. 졸라 떨어. 그걸 나한테 물어봐. 난 선생님 자기소개를 뭐라고 하죠?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뭔가에 의지하게 되거든요. 자기소개 해봐. 네, 저는 정글에 하이에나입니다. 뭐 이렇게 해요. 우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면접관은 왜 네가 하이에나야? 네, 저는 여기가 나타나야 드러납니다. 발톱을. 이처럼 현대차에서 발톱을 드러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면접관이 보면 이 새끼는 정글이 나가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불합격이야. 불합격이야. IQR 합격시켜요? 아니죠? 두 번째는 또 어떤 생각해요? 하이에나니까 나는 뭐야? 치타냐? 뭐 난 뭐 동물 쇼가 일어나요. 주량이 어떻게 돼?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두 병이에요. 뭐 이렇게 앞에가 막 신났어. 아 준비한 거 나왔다. 야 소맥이다. 막 얘기해. 두 병 뭐.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술을 못 마시면 못 마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기의 소신을. 두 병. 너는 네 병. 넌 소맥인가요? 그래 소맥해. 6병. 뭐 정신력 무한대. 뭐 완전히 면접장이 말도 안 되게 되거든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구직자들이 이렇게 위선을 떨고 거짓말을 할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결론은 뭘 것 같아요? 구직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럼 뭐죠? 왜 구직 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주변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나보다 스펙이 좋은 애가 돼? 꼭 보면 뭐 나보다 나이 많고 꼭 남자애들이 잘 되잖아. 그렇죠? 여자애들은 죽어도 되지 않아요. 인문계 애들은 안 되고요. 타 이공계 애들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취업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기 시작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을 면접 때 굳이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회사에서 이력서만 보고서 뽑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소개서만 보고서 얘 괜찮네 그러고 그냥 합격시킬 수가 있었고요. 제가 채용팀에 있을 땐 그렇게 했습니다. 전 철강을 만드는 회사의 채용팀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자기소개서 별로 그렇게 보지도 않았어요. 제 동기는 전부 스카이입니다. 그게 맞는 세상이었어요. 제가 2006년도에 입사를 할 때는 전부 다 스카이였거든요. 스카이 애들이 성과를 내는 세상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전화기를 이렇게 받을 세상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회사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학교라든지 전공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고민을 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나 나이나 이걸 보지 않고 채용을 한다고 백날 채용 설명회에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죠? 거짓말하고 있네, 필터링이 있는데 나는 고시 공부를 했으니까 떨어뜨릴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면접장에 가면은 사실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얘가 얼마나 이쁘고 얘가 얼마나 잘 웃고 이걸 볼까요? 그게 아니죠. 똑같은 자소서에 써놓은 얘기를 하더라도 저처럼 200명 앞에서 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느끼는, 저 지금 스트레스 전혀 안 받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데 제가 포스코의 면접을 볼 때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겠지만 강남에서만 살았습니다. 강남에서만. 면접관이 좋아했을까요? 졸라게 압박했어요. 너는 강남에서만 살았는데 너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강남에서 산 사람으로 보지 말고 강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 봐달라. 박수 나올 만한데 안 나오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제가 합격하고 나서 저희 부장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입사를 할 때 연령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는 모집 요강에 써 있어요. 70 몇 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하나. 제가 최고 연령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네가 나이가 많아갖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를 보고서 인사팀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술을 드시고 약간 거짓말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의 진담은 느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잖아요. 한 가지 사례가 떠오르네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친구 중에 하나가 CJ E&M에 합격을 했어요. 그 회사에 합격도 했고 LG 생활건강도 동시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SK텔레콤을 가겠대요. 자기는. 그 회사가 좋다기보다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SK텔레콤은 정규직으로 사원을 뽑지 않습니다. 인턴으로만 채용을 했거든요. 2년 전에. 근데 얘기를 했어. 미친 거 아니야? 나이도 많은 게. 50개를 썼는데 떨어졌거든요. 참고로 서울대예요. 근데 취업이 안 됐어요. 계속 장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취업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CJ E&M에 가. 형님 안 가겠습니다. SK텔레콤 갈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면접에 갔죠. 여러분들 최종 면접에 가면 통신회사입니다. 스터디를 꾸려요. 뭐 할 것 같아요? 일단 핸드폰을 꺼내요. 그리고 뭘 하죠? 야, 너 어디야 핸드폰? 병신아 LG. 야, 옵티머스 바꿔 병신아로 막 바꿔요. 웃을 일이야? 아닐걸? 소신이 흔들린다니까. LG 옵티머스 바꿔요 갤스로. 그럴까요? 막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아이폰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SK텔레콤이 아이폰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늦었거든요. KT가 먼저 도입을 했죠. 바꾸지 않았어요. 면접장에 갔습니다. 야, 너 핸드폰 뭐야? 하나씩 질문하는 거야. 다들 짜여진 듯이. 저는 어디까지 옵티머스였는데 갖다 버렸습니다. 막 회장님 막 이렇게 했어. 좋아. 연기를 하죠. 면접관도 이 새끼 탈락 이렇게 합니다. 하나씩 순서가 다가와요. 야, 너 뭐야?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 일단 궁금하잖아요. 그 물어봤어요. 너는 뭔데 아이폰이냐? 저는 원래 어렸을 적부터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디자인하면 애플인데요.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 전 6개월 전에 신청을 했는데 SKT가 도입을 늦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객으로서 상당히 황당한 면이 있었습니다. 고객으로서 저는 제 소신을 지켰고 아이폰을 쓰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면접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걔는 불합격을 했을까요?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떨리는 순간에 정말 당당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제가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진짜 구직 활동을 원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지금 8월입니다. 이미 다 발표를 했죠. 이미 사실상 시작이 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면접장에 들어가면 목적이 뭡니까? 제가 지금 여기 공연장에서의 목적은 뭐여야 되나요? 여러분들하고 뭐 해야 되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목적을 저를 알리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영상 하나 띄워놓고요. 제 책 자랑을 하거나 저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씩 나가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제 목적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또는 깨우치지 못했던 걸 전달해 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면접은 목적이 뭐예요? 전달이에요, 면접이? 면접은 목적이 전달이 아니야. 근데 왜 자기소개 때 전달을 해? 이상한 전달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타민입니다. 넘어갈 땐 뜨거우나 마음속에선 터져요.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야, 너 외운 거 하지 마. 똑바로 해. 네, 그럼 저는 초콜릿입니다. 얼굴이 까매서야 비응신아 뭐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가는 목적은 뭐여야 됩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른 대안, 다른 정말 스펙 좋고 나이 뭐 하고 뭐 있는데 그래도 나를 뽑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지방대고 나이가 여잔데 29살이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느라고 학점도 뭐 3.1이다. 영어 점수도 없다. 그럼 얘는 취업을 못해? 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지난주에 연애에 대한 강의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연애랑 똑같습니다, 취업은. 왜냐면요, 법학적으로 봤을 때 회사라는 조직은 뭐죠? 제가 법대거든요. 자연인이라는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외모라든지 뭐 어디 사는지 이것만 보나요? 그래요? 그럼 쓰레기야. 그럼 안 돼. 그럼 어떻게 봐야 돼? 그것도 좋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해 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똑같아요, 회사도.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은 어때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고시 준비했었고 저도 재수했었고 여러 가지 정말 아웃사이더도 해보고 혼자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어두운 시절이 많았죠. 근데 엄마가 고시 보라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정말 암흑기였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누구나 실패를 하고 힐링 받으면 안 돼. 이런 얘기 한다고 실패 괜찮은 거 아니야.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 자체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정리를 해 두셔야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 아마 공대생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대생들은 기본적으로 말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왜 오려는 거야? 네, 저는 전기전자 렌체 법칙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러고 있어. 비용신아, 나 상무란 말이야, 상무. 신입사원이고, 야, 너는 달라? 저희 선배들이요? 어떻게 아세요? 면접이거든 지금? 면접이야. 이 뭐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에 가실 거면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제품을 사러 갔어요. 더럽게 까다롭잖아요. 여러분들이 고객일 때는 어때요? 졸라 까다롭잖아요. 제품 구매할 때 졸라 까칠하잖아. 뭐 얼만데요? 뭐 신제품이에요?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압박해? 영업사원. 면접관도 똑같죠. 야, 네가 그럼 진짜 자격증을 10개 땄으니까 금융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야? 자격증 땄으면 됐지 왜 압박해?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는 공백기가 있냐 또는 어떤 전공을 했냐 그 자체가 아니죠. 그럼 뭐가 궁금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뭐를 배웠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가지고 입사 후에 나한테 뭘 해줄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회사 자체는 회사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예요? 갑을? 졸라 삭막한데 디테일해. 네. 경품 하나 주세요. 갑을. 네. 계약 관계죠. 회사하고 여러분들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면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야, 특히 CJ 같은 회사 물어봐요. 꼭 야,
뚜레쥬르에 가본 적이 있어? 옷쇼핑을 본 적이 있니? 막 물어본단 말이죠. 면접장까지 가서 설득을 할 거면 내가 어떤 입장입니까? 그 회사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직원이 되고자 가는 거죠. 직원이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좋게 바라야 됩니까? 뭔가 문제 의식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뚜레쥬르는 왜 아침에 빵집이 9시에 열지? 더럽게 맛없고 젠장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돼요. 뭔가 비판 의식을 갖고. 근데 사실상 면접장에 가서 회사에 대한 단점을 물어봤을 때 칭찬을 하기 일쑤거든요. 그 회사에 대해서. 물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지. 이게 비판을 하되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바꿀 수 있고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내가 역할, 아까 갑을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약 관계니까 내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아야 의미가 있겠죠. 이게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따지면 뭡니까? 그게 지원 동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업조사, 여러분 기업조사를 어떻게 하죠? 뉴스라든지 뭐 족보라든지 이런 걸 보죠. 백날 봐요. 거기 개선점이 나오나. 회사가 바보입니까? 홍보팀에서 그걸 그대로 냅두겠어요? 그대로 냅두지 않죠. 기자들 만나서 술 사주고 좋은 기사 내보내. 김 기자 뭐 술 사주고 계속해서 홍보용 기사를 많이 내보내는데 그거는 기업 조사가 되지를 못해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직접 만나보는 겁니다. 사람을. 근데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취업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막말로 여러분들 지금 구직 활동하겠다고 와 있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앞에 지금 한 명씩 나와서 5분씩 얘기해봐. 가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럼 어때야 돼요? 신나.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나와봐. 못 하거든요. 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목이 마르다고 쳐봐요. 여기다 제가 찬물을 떠놓으면 누가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이 마른 사람이 마시겠죠. 정말 간절한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해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는 어땠습니까? 목 마른 거 평가해요? 평가하지 않죠. 그럼 뭐만 가지고 평가합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몇 개를 맞추는지 가지고만 평가를 합니다. 달라요. 사람을 뽑는 회사는. 얘가 과거에 공백기가 있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더라도 발로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했다면 그 얘기를 지금 듣고자 엄청나게 채용팀에서도 뛰어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교훈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잘 세우세요. 어느 회사 갈지 어느 분야 갈지 물론 모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가기 싫어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다양하게 지원을 해보시는 게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싫다. 그러면 유통 쪽은 못 가겠지만 갈 수 있는 분야를 지금 반드시 나누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그러면 스펙이 과연 중요한 거냐, 어느 선까지 중요하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디에 갈 수 있느냐.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방대고 뭐가 공대고 나이가 어떻고 어때서 그걸 갈 수 있는지는 내 무책임한 게 아니야. 채용팀에서도 몰라 그거를. 그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들려줘야 됩니다. 면접장에 가서.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 주변에 스펙이 또 궁금하니까 여기 해화동이죠. 성균관대 졸업한 친구가 있고요. 학교가 성균관대고 전공이 수학과예요. 학점이 3점 초반이었고 토익 점수가 750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D화재에 다니고 있거든요. 동부화재야. 동부화재에서 보험 팔고 있는데 이 친구가 스펙상으로는 어때요? 성균관대 빼고는 서성한이라며 여러분들끼리 만들잖아요. 성균관대 빼고는 내세울 수 있는 스펙이 없죠. 근데 겁나 도전적인 애가 현대자동차의 해외 마케팅에 썼어요. 젠장. 해외 마케팅 그럼 벌써 묵직하잖아. 현대 해외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막 이렇게 되는데 병신 같은 게 거길 쓴 거야. 내가 말렸거든요. 근데 자기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번 해보겠대. 너 안 될 텐데. 안 돼 너 병신아. 근데 쓰겠대요. 차별화된 자소서를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양재동에 있는 본사에 찾아갔습니다. 다음 주 자소서가 마감인데 찾아갔죠. 누가 만나줍니까? 당연히 안 만나주죠. 그래서 또 갔어요. 안 만나주죠. 다음 날 또 갔죠. 그래서 해외 마케팅에 근무하고 계신 이경신 과장님인가?
그분을 만났어. 그래서 현대차가 마케팅 상해 쪽에 그림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소서에 녹여냈죠. 그리고 그 스펙으로 서류 통과가 돼요. 네, 물론 최종 면접에서 데이비드 상무가 물어봤어요. 영어로. 분명 들렸대 걔는. 21st century automobile generation 뭐 이렇게 해서 21세기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하냐고 물어본 것 같대. 이 친구는 pardon? sorry. 그러고 끝났죠. 그리고 최종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했죠. 자, 그럼 이 친구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친구가 동부화재도 물론 합격을 했지만 여러분들 꿈이 뭐죠? 구직 활동할 때 어느 기업 하나 합격하고 하나 잡아놓고 면접 기회에 잡는 거죠. 이 친구가 아모레 퍼시픽을 최종 면접에 갑니다. 제가 말렸어요. 야, 또 이 새끼 남의 기회 뺏는 거 아니냐. 선생님, 저는 진짜 AP는 확실히 가고 싶어서 동부랑 결정하고 싶대. 너 안 될 텐데. 네, 펠레 그거죠. 네, 펠레 말하면 다 되는 거야, 걔가.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갔는데 아모레 퍼시픽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임원분들이 이제 앉아 계신데 자기소개 저기를 시켰어요. 야, 우리 회사 제품 중에서 본인이 썼던 거 얘기해봐. 하나씩 막 어떤 것도 하겠습니까 또? 아모레 퍼시픽. 막 또 아리따움 막 이렇게 한다고. 이거 한단 말이야. 하나씩 다가오는 거야 순서가. 이 친구가 상무님, 저는 상무님 오늘 화장을 좀 점검해 드려도 되냐고. 상무님 오늘 화장을 좀 면접 인생상 내 화장을 점검하는 얘 처음이야. 이 새끼 뭐야? 수학과인데 뭘 한다고 깝치지? 이거 뭐 얘기해 보세요. 상무님께서 요새 우수인재를 채용하시느라고 너무 고민이 많으신지 화장이 많이 뜨셨습니다. 제가 미스트를 좀 뿌려드려도 되겠냐? 어떻게 했을까요? 해보라고. 그래서 다가갔어요. 그래서 뿌렸습니다. 뿌렸어요. 그래서 돌아왔죠. 그 자식이 얼마나 전략적이냐면 미스트를 디오르 걸 썼어요. 디오르 게 크게 보이게. 네. 당연히 궁금해하죠. 너는 왜 AP에 와가지고 디오르 걸 뿌려? 걸려들었지. 제가 평소부터 미스트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외국계 화장품인 디오르하고는 이런 좀 수분 흡수력이나 이런 게 좀 다릅니다. AP 거는 지금 면접 대기실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갖다 달라 그러면 제가 갖다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 점은 확실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입사하게 되면 제가 반드시 바꿀 겁니다. 건방진 새끼 이럴까? 합격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두 회사에 다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소서 쓴 개수를 세어 보니까 몇 개 정도였을까요? 90개였어요. 네. 몇 개 안 썼죠. 몇 개 안 쓴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스펙이 없잖아요. 그럼 뭘로 승부? 아니 헛들었어 지금? 남하고 똑같이 노력해야 돼? 수학과고 걔는 공모전, 인턴, 어학연수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격증 고등학교 때 땄던 뭔 자격증밖에 없어. 그래서 그 친구는 현실적으로 부딪혀서 뚫어내요. 그럼 걔는 불행한 걸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자, 해외 마케팅 나온 김에 하나 얘기를 합시다. 또 이거 얘기하면 열받는데 해외대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도 해외대 출신이신 분들이 있어요. 해외대니까 해외를 쓰겠대. 야, 정신 차려. 아니에요. 영어를 써야 돼. 해외 영업이요 막 이러고 있어요. 영어를 써요? 해외 영업이 뭐 하는 데예요? 내가 만약에 두산중공업 해외 마케팅 팀이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회사 부장님하고 내가 굳이 영어를 해야 돼? 미스터 최 부장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말이 돼 이게? 부장님, hey yo dude 뭐 이래야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자소서에 쓰고 앉았으니 읽는 사람이 이게 이해가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뭐 직무 쪽 강의를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뭡니까? 주변에서 합격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몸으로 실천하기 되게 싫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노력을 하셔야 어떻죠? 내가 볼 때 이따가 정한웅 씨도 말씀하시겠지만 살 빼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요? 내가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하고 줄넘기를 몇 번을 해야 몸 살이 빠지는 거지. 똑같아요. 체형도.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대충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적당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력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내가 옆에랑 비교해서 똑같아지려는 노력을 했다면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 중에 한 명이 CJ 옷쇼핑을 다녀요. 이 친구의 전공은 인도어과입니다. 이 친구가 대단한 점이 뭐냐면 현대자동차에서 인도에서 인턴을 1년 동안 했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죠? 공채로 지원하면 당연히 되지 않을까?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서류가. 아까 745 걔는 되고. 예.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지나가는 현대차 있으면 다 부수겠죠. 이게 뭔 일이야? 인턴을 내가 인도에서 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는 구직 활동을 계속 하더라고요. 4학년 2학기였어요. 예. 거기다 18학점 듣고요. 조교인가 뭐 이상한 짓 하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구직 활동을 하더라고요. 자소서를 제 생각에 한 85개 정도 썼어요. 현대자동차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CJ 옷쇼핑 최종 면접에 갔습니다. 특수학과 분들끼리 면접을 봅니다. CJ는 되게 잔인해요, 회사가. 같은 학교 강원대 애들 4명을 같이, 옆에 있는 애 동기야. 야, 기집애 웬일이야? 이제 똑같이 자기소개해야 돼. 잔인하죠? 갔더니 같은 특수학끼리 면접을 보죠. 어떨 것 같아요, 다? 이대 중국어과, 뭐 서강대 뭔 도거과 막 애들이 있는 거야, 서로. 자기소개 시키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국말을 해요. 상무님은 중국어를 몰라요? 몰라, 뭔 얘기인지 몰라. 혼자 신났죠? 너는 잘난쟁이구나.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멘트를 시켰어요. 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 당락을 좌우합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지금 공연 막 개판 쳤어요, 초반에. 5분만 있다 하면 안 되고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 되게 멋있는 얘기를 해요. 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씨발 생각이 안, 옛말. 이러고면 이게 말이 되냐고. 초반에 당연히 잘해야 되죠. 근데 이 친구는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를 겸손하게 한 거예요. 앞에 계신 누구 씨의 책임감, 저는 분명히 뛰어나진 않다. 누구 씨의 이런 점은 저는 부족한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도에서 했던 현지 적응력, 저 따라갈 사람 없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같은 조에 2명만이 합격을 했어요. 이 친구가 면접이 끝나고 나중에 입사를 해서 물어봤어요. 상무님한테 저 어떤 게 좋아서 뽑았냐? 여러분들 사람을 평가할 때 뭐 그렇게 평가할까요? 야, 너는 토익이 몇 점이고 현대차에서 1차 떨어지고 이래서 했는데도 편입해서 전과해서 너 훌륭하네? 이렇게 기억해요?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인상을 형성합니까? 너 되게 당당했던 것 같아. 너 거짓말 안 하고 너 누군지 알 것 같아. 이렇게 기억하죠. 그 친구도 똑같았어요. 네가 누군지는 내가 알 수 있겠더라. 너를 믿고 일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면접의 전략이 나와요. 면접장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외우지 않고 하고 있죠. 저는 안 떨리겠습니까? 안 떨려요. 진짜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평소 5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어요. 제가 최근까지 군부대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군부대 가잖아요. 야, 이게 뭐야? 완전 분위기가 엄숙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기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너무 준비를 대충 했구나. 성남에 있는 공군 비행단이거든요. 스펙이 되게 좋으신, 대부분 막 스카이예요. 그러니까 전역 장병들, 그 공군 뭔 참모총장이 하라고 했나 봐. 전역 장병. 우리 또 바짝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뭐 유명하다니까 불렀는데, 야, 무슨 우리가 취업을, 저 새끼 뭔데?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 독서를 했더니 따라오더라고요. 저 이제 취업 어떡합니까? 뭐 이러고 왔거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저도 나름대로 거만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잘 나가고 이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좋은 기회였어요. 반응이 없는 거야, 강의를 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별로 안 떨려요, 이 자리가.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똑같아요, 면접도. 내가 진짜 뭘 잘하는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태환이 수영하는 걸 한 100시간 보면 되죠. 그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물 먹고 물 온도가 맞는지 주구장창 하면은 다 돼요. 다. 내가 볼 때 여러분들 10년 하면 돼. 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를 할 간절함이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면접자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선생님 공백기가 있으면 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식품 영양학과인데요. 음식이 싫어요. 선생님, 통계학과인데요. 숫자만 보면 진절머리가 나요. 젠장 통계. 기계공학과인데요. 자동차 보면 부시고 싶어요. 1억과인데 스미마생밖에 몰라요. 다 이런 식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뭘 잘하는지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죠.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럼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인정을 해요.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잘하는 걸 찾아서 하나만 들려주면 됩니다. 브랜드가 뭡니까 여러분들? 루이비통 브랜드인가요? 브랜드죠. 벤츠 브랜드입니다. 조민혁 브랜드죠. 네. 뭐냐면 브랜드라는 거는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들으면 하나 정도가 생각나는 거죠. 일부러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면접장에 가서 저는 리더십과 소통과 협업과 정직, 솔선수범, 책임감 계속 들어봐요. 막 계속해. 세상에 대통령도 소통을 못해 얘들아. 소통을 다 잘하냐? 믿을 수가 없는 얘기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가서 봐봐 집에. 이게 나야 이게? 동아리에 들어가요. 리더를 해요. 둘이 싸워요. 싸우지 마. 미안해. 화해시켜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풀어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취업이 되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강점을 찾아내세요. 그 강점을 찾아내지를 못하면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뭔가 다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직한 사람인데요. 여자분인데 이 친구는 학교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전공이 건축학과인데요. 삼육대학교예요. 중견기업에 들어갔다가 너무 안 맞은 거예요. 회사 분위기가. 이 친구의 직업과는 뭐였냐면 비전과 명예였어요. 지방근무 뭐 이런 거 상관없었고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보람과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달에 시급을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500원이더래. 100시간 이상을 막 근무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직을 결심을 하고 이번에 삼성에 응시를 해서 사트가 통과가 됐죠. 여러분들은 지금 사트 준비하지도 않잖아요. 그 친구는 시간 줄여서 주말에 남산도서관 가서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건축학과인데 IT 쪽 어디 있죠? 삼성? 스드스. SDS에 지원을 했어요. 관계가 있어요? 스드스랑? 관계가 없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왜? 고민을 안 하니까. 이 친구가 현직자도 만나보고 고민을 하니까 전자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서대문구에 삼성 SDS가 개발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을 보면 뭘 찾아야 된다? 그럼 또 SDS에 대해 네이버를 치고 좋은 점을 외워야 됩니까? 전자도서관은 너무나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냉방시설 짱이고요. 젠장. 나 한번 누려볼래. 또라이야 이거는. 면접장에 가면. 그럼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문제점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가보면 보여요 문제점이? 여기 문제점 보이나? 문제점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도서관에 이용하고 있는 300명한테 물어봤어요. 조용하잖아요. 저기요. 저 SDS 면접. 뭐야 씨발. 죄송합니다. 저기 이렇게 해서 4시간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믿기지 않죠. 사실이야 이게. 왜? 걔는 절실했거든. 너무 싫은 거야 현실이 지금. 그래서 300명을 갖다 인터뷰한 결과를 가지고 갔어요. 그거를 면접관이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얘가 겁낼까? 그렇지 않죠.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적어도 남들이 뛰어다녔을까 이렇게. 이직을 했니 안 했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봤죠. 누구 씨는 왜 이직을 하려고 그래? 얘가 뭐라 그랬을까? 연봉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이 너무 적다고. 그럼 면접관이 뭐라고 할까요? 진짜 솔직하네. 한번 얘기를 해봐라. 상무님, 제 얘기는 전체 그로스 셀러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생활을 영위를 하려면 동기부여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선. 그리고 지금 연수를 받고 있죠. 정말 멋진 친구입니다. 27살인데요. 신입사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 친구는 불행한 걸까요?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중견기업에서의 경험은 다 버리는 쓰레기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전부 다 어느 순간 도움이 됩니다. 이 친구가 구직 활동을 1년 반을 했는데 자소서 쓴 걸 세봤어요. 256개입니다. 그 중에 서류 통과는 4개밖에 되지 않았고요. 최종 합격한 데는 스드스, SDS랑 예전에 다니는 2곳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루저야?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몰라요. 중요한 거는 분명히 가능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21세기가 좋은 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일요일 날 예능 프로그램을 봐봐요. 전 진짜 사나이를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예능을 안 보이는데 너무 전 샘 해밍턴이 관등성명 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는데 반했어. 네, 근데 그게 왜 웃기죠? 이수근이 하면 웃길까? 샘 해밍턴 아니 개콘 봐봐. 여보세요 뭐예요? 내가 하면 안 웃기잖아. 황해 개가 해야 웃기죠? 느낌 아니까 안 웃기잖아. 김지민이 해야 웃긴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P&G에서 마케팅을 하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거를 해서 느낀 게 이런 거니까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 내가. 그러니까 넌 날 뽑아야 돼 라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를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얘기 드리고 싶지만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정말 절실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힐링받고 끝낼 생각하지 마시고 실천이 중요합니다. 구직활동은 그냥 깨달음? 해민스님 아니에요. 아프니까 청춘 난도형도 아니야.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간절함이 있는지의 그 태도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절 다시 보게 돼요. 너무 무섭죠? 숨바꼭질 요새 무섭다 그러더니 더 무서워. 다시 보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인적성을 빨리 준비를 하십시오. 제 경험상 인적성 너무나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소문들 되게 무성하죠. 아니 선생님 뭐 인적성 뭐까지 서울대 애들이 제일 많이 떨어져요. 인적성. 네, 제가 서울대에서도 강의를 해봤거든요. 안 해요. 실천을 머리 믿고서. 네. 여러분들 공부는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손과 생각이 직접 실천해서 하는 거죠. 반드시 인적성 준비라든지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취업이 절대 지긋지긋한 얘기죠. 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구직자라는 전제에서 강의를 했지만 입사해서 3개월 만에 퇴사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는 퇴사한 애들도 참 많아요.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인데 다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은 제대로 된 선택을 다소 늦더라도 제대로 걸어가.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 구직 활동이란 게 여러분들 하나의 프로젝트죠.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애를 어떻게 키울래? 결혼은 어떻게 할 거니? 그렇잖아요.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 회장님이 이구택 회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철이 존재하는 이상 포스코가 마지막 회사였으면 좋겠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강사다 뭐다 뭐 책도 내고 뭐 이런 생각하지만 적어도 구직자들이 힘들어하는 한 제가 그 곁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강의 들었는데요.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요.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좋은 콘서트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에그타 피자 당첨됐거든요. 고마워요. 마노핀 어우 사랑합니다. 미스터 피자 고맙습니다.